안녕하십니까. 저는 평범한 시민 김춘순입니다. 요즘 거리를 지나다 보면 여기저기 비어있는 상가나 임대라고 써붙인 곳을 많이 보게 됩니다. 자영업자 100만 폐업 시대라는 말까지 나오던데 그걸 볼 때마다 남의 일 같지 않고 억장이 무너집니다. 저는 10년 동안 김밥집을 했습니다. 그 어렵다는 코로나 때도 버텼습니다. 그러다 지난해에 버티지 못하고 결국 가게를 접었습니다. 저는 누구보다 열심히 살았다고 자부합니다. 그런데 나이 60에 왜 이런 상황이 되었을까요? 그 생각만 하면 지금도 자다가도 벌떡벌떡 일어나게 됩니다. 저는 7남매 중에 여섯째로 태어났습니다. 부모님은 농사를 지으셨습니다. 우리 부모님 세대가 다들 그랬듯이 저희 부모님도 자식들 교육이 먼저였습니다. 농사를 지어서 자식 7을 다 도시로 유학 보냈으니까요. 저도 열심히 공부해서 좋은 회사에 취직했습니다. 하지만 결혼과 함께 그만둬야 했습니다. 두 아이를 어느 정도 키워놓고 다시 돈을 벌려고 하니 취업이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시작한 것이 김밥집이었습니다. 저는 정말 김밥에 진심이었습니다. 맛있는 김밥을 만들려고 밥에 찹쌀을 섞어서 지었고요. 채소 기름을 직접 내서 참기름 대신 썼습니다. 김도 제일 좋은 것으로 주문해서 썼었습니다. 이곳저곳에 시식용 김밥을 돌려가면서 발로 뛰었고, 자영업자라면 대부분 그러하듯이 가게에서 하루 12시간 이상 일했습니다. 그렇게 열심히 일하다 보니 어느새 단골이 늘었고 가게도 할만했습니다. 그러나 코로나 팬데믹이 왔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가 시작되고 매장에 오는 손님이 줄어들면서 배달도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배달앱 회사에서 떼가는 수수료가 너무 과하다 보니 결국 배달은 접었습니다. 다행인 것은 단골 손님들이 정부에서 주는 재난지원금으로 김밥을 많이 팔아주셨고, 정부에서도 충분하지는 않았지만 우리 자영업자들에게도 지원금을 주셨습니다. 덕분에 저도 잘 버틸 수 있었습니다. 그 시기를 버티게 해준 또 한 가지는 코로나가 끝나면 원상 회복이 될 것이라는 희망과 기대감이었습니다. 윤석열 정부가 들어섰을 때도 새 정부가 들어섰으니 잘 될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너무나 달랐습니다. 오히려 코로나 때보다 장사하기가 더 어려웠습니다. 불황이다, 경제가 어려워진다는 말이 계속 나오긴 했지만 코로나가 종식되기 전인데도 더 이상의 정부에서의 지원은 없었습니다. 그 와중에 물가는 하루가 다르게 올랐습니다. 저는 매일 아침마다 김밥 재료를 직접 장을 봐서 썼는데요. 장 보는 게 무서울 정도였습니다. 그렇다고 김밥 가격을 바로 올릴 수도 없었습니다. 김밥이야말로 우리 서민들이 가장 편하고 쉽게 접할 수 있는 음식인데 이것마저 가격을 올리면 서민들은 어떻게 삽니까? 그런데 윤석열 대통령은 대파 한 뿌리가 875원이면 합리적 가격이라고 하면서 자랑스럽게 얘기했습니다. 우리를 놀리는 것도 아니고 그 모습을 보는데 저는 정말 화가 났습니다. 아, 저 대통령은 부자들, 큰 기업들 세금은 깎아주면서 우리 같은 서민들, 자영업자들은 안중에도 없구나, 버림받은 느낌이었습니다. 경기가 나빠지고 물가가 오르면 가장 먼저 직격탄을 맞는 것이 자영업자입니다. 윤석열 정부는 곧 나아질 것이다, 지금 나아지고 있다는 말을 끊임없이 반복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 기대했지만 경기가 나아지는 기미는 어디서도 체감할 수 없었고 적자는 계속되었습니다. 처음에는 쌈짓돈으로 가게세를 냈지만 결국 얼마 못 가서 그마저도 못 내는 처지가 되었습니다. 매달 보증금에서 월세가 까여 나갔습니다. 그 와중에도 상가 주인은 임대료를 올리더군요. 이자도 오르고 장사는 안 되고 더 이상 버틸 재간이 저에겐 없었습니다. 할 수 없이 폐업을 결정했습니다. 가게를 내놓긴 했지만 나가지 않았습니다. 권리금은 꿈도 못 꿨습니다.
눈물을 머금고 가게를 정리해야 했습니다. 폐업을 하는데도 돈이 든다는 것을 그때 처음 알았습니다. 인터넷 TV는 위약금이 너무 많아서 제때 낼 수가 없었고, 집기들은 오히려 돈을 주면서 치워야 했고, 정수기 렌탈 요금은 아직도 내고 있습니다. 10년을 장사했는데 남은 것이 없었습니다. 오히려 적자였죠. 저는 열심히 장사했는데 덕분에 자리도 잘 잡았는데 그럼에도 왜 실패한 걸까요? 세상이 참 원망스러웠습니다. 그러한 와중에 지난해 12월 3일 뜬금없는 계엄 사태가 벌어졌습니다. 계엄은 자영업자에게 엎친 데 덮친 격이었습니다. 제 친언니가 아들과 20년째 순댓국집을 하고 있는데 계엄 다음 날 점심에 딱 한 상 팔았답니다. 맛집으로 소문이 나서 장사가 아주 잘 되는 집인데도 불구하고 말입니다. 오히려 코로나 때가 훨씬 더 좋았다고 합니다. 이게 정상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원래 정치에 관심은 없었습니다. 내가 내 능력으로 열심히 살면 되지. 정치는 남의 일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윤석열 정권이 말로만 자영업자를 챙겼다는 걸 알게 되면서 정치 뉴스에 관심이 생겼습니다. 저도 처음에는 이재명 후보가 마음에 안 들고 못 믿어봤습니다. 뭔가 있으니까 저렇게 재판을 많이 받는 거겠지. 대장동에 뭐 있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했습니다. 지난 대선 때는 이런 사람을 후보로 낸 민주당을 욕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날수록 저의 생각에 의문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놈의 압수수색은 수백 번이나 했다는데 이렇다 할 증거는 전혀 나오지 않더군요. 오히려 성남시장 때나 경기도지사 때 서민들을 위한 정책을 많이 펼쳤다는 것을 이제서야 알게 되었습니다. 공약도 아주 잘 지키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무슨 말을 하는지 열심히 들었습니다. 이재명 후보는 정부의 방역 조치로 피해를 본 자영업자는 국가가 책임져야 한다고 했습니다. 국가가 희생하게 만들어 놓고 책임지지 않는다면 그건 정의가 아니라고도 했습니다. 그 말에 저는 정말 놀랐습니다. 도와준다고 말하는 정부들은 있었어도 책임진다고까지 말하는 정치인은 처음이었습니다. 정치를 실적으로 증명한 사람이라 믿음이 갔습니다. 우리나라 자영업자 수가 500만 명이 넘는다고 합니다. 나라가 안정되고 평범한 일상을 살 수 있어야 외식도 하고 놀러도 가지 않겠습니까? 혹시라도 윤석열과 그 지지 세력이 돌아와서 다시 계엄을 선포하고 내란이 계속되면 우리 서민들, 자영업자들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불을 보듯 뻔합니다. 그건 모두가 망하는 길입니다. 저는 제발 이번 선거가 끝나면 계엄 이전의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기를 꼭 그렇게 되어야 한다고 매일 기도합니다. 그래서 저는 내일 모레 대통령 선거가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손에 달렸습니다. 우리가 선거를 잘해야 서민과 자영업자가 삽니다. 그래서 지금은 기호 1번 이재명입니다. 감사합니다.